예. 백지에서 받아가 공급하시는 거 아니야? 예. 아니면은 거의 그런 식으로 가야지 나오는 게 없잖아. 예, 있어? 없죠. 학계를 놀라게 한 유물들이 발굴됐다. 그것은 삼국시대 유물 중 드물게 출토되는 철로 만든 자루솥. 그 하여튼 청자 아니야, 청자. 정자야. 중국 청자야. 네, 중국 청년 색깔 자체가. 그리고 푸른 빛을 띠는 중국제 청자 천계호다. 청자 천계호는 차를 담는 용기로 사용된다. 손잡이는 화살 모양, 주둥이는 달개 머리 모양으로 길함을 상징한다. 모양이 말하자면 그 주전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말하자면 그 물이 나오는 그 부분의 모양이 바로 이제 닭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닭이라고 이제 해서 그게 하늘에 있는 닭이다 해서 천개, 혹은 뭐 중국에서는 뭐 개수, 그러니까 닭머리 이렇게 하는데, 닭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그런 류의 그 가금이 아니라 당시 중국에서는 굉장히 길한, 그러니까 닭의 그 중국 발음도 사실은 지라고 그랬어요. 길하다는 거하고 통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닭이 갖고 있는 그런 상징성은 굉장히 그 높습니다. 청자를 만들 수 없었던 삼국시대. 중국에서 수입한 청자 천계호는 권력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못 만드는 물건이니까 소중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비가야지인 걸 봐야 되고. 학계는 가야의 중심 지역이 아닌 월산리 M5호분에서 천계호가 발견된 것에 놀라워했다.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얼마든지 그 세력이 직접 갈 수도 있고, 혹은 또 그 위에 그 말하자면 그 중심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대가야가 중국과의 교섭을 통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발견된 예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가야 지역에는 고령 지역에서 그 뭐 청자가 나온 예가 전혀 없고, 그 고령 지역뿐만 아니라 가야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도 그와 같은 청자가 입수된 경우가 없습니다. 20cm가 넘는 긴 손잡이와 3개의 다리가 달린 자루솥은 청동제와 철제로 나뉜다. 국내에서는 백제의 풍납토성과 신라의 황남대총에서 출토됐다. 초두는 원래 그 용도가 말입니다. 아마도 차를 끓였다든지 이런 용도일 겁니다. 그렇게 차를 끓이고 고급의 어떤 음식 문화를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반 평민과는 다른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의 어떤 식생활이나 또는 의례와 이것을 뚜렷이 구분된다는 것이죠. 당시에 어떤 의례를 주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의식을 주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최고 신분들, 거기를 통치할 수 있는 수장층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청자 천계호와 철제 자루솥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가야무사가 살았던 5세기 당시 남경은 중국 남북조 시대의 수도다. 10만여 점의 유물을 보유한 남경 시립박물관. 그곳엔 당시 귀족들의 생활 모습을 재현한 생활관이 있다. 자루솥은 중국에서도 드물게 출토되는 유물이다. 这个焦斗呢，是通过目前的研究来看呢，应该是当时日常生活起居的一种容器。它的出土数量非常的稀少，相应的它的这个使用者的身份等级应该是非常高。 자루솥과 함께 천계호 또한 중국 남북조 시대에 크게 유행했다. 어떤 유약을 쓰느냐에 따라 흑유 개수호와 청자 개수호로 나뉜다. 그리고 주둥이의 닭 모양은 후대에 갈수록 봉황을 닮아간다. 这一件是这个东晋的皇帝墓出土的，他是这个东晋的第4代皇帝，这个祭帚壶
它的体量非常庞大啊，非常大，哎，非常大，这个很少有大到这么大的，哎。 자기의 크기와 공의 솜씨에 따라 그 가치가 구별된다는 천계호. 그렇다면 같은 시기에 중국 천계호와 비교해 가야무사가 가지고 있던 천계호는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韩国出土的这个青瓷鸡首壶，从总体来看，这个烧造的质量都比较高，釉面很光润，胎釉结合程度也比较好。应该来说是这个，如果说出于这个中国政府馈赠的话呢，它的使用者应该是身份比较高的这个地方官员，那也是至少是这个地方上面的最高长官，也有侯一级的，所以这个地方长官里面是包括王和包括侯。 1500년 전 가야무사는 최상품의 청자 천계호, 철제 자루솥과 함께 운봉공원에 묻혔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발견된 다양한 장신구들은 가야무사의 권위와 세력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야무사 힘의 기반은 무엇일까? 월산리 M5호분에서는 170여 점의 철제 유물들이 출토됐다. 무기류와 함께 농기구도 수습됐다. 크기는 10cm 안팎. 실생활에는 사용할 수 없는 크기다. 예, 이것이 철부, 그러니까 도끼 종류인데요. 이 날 부분을 보시면 이제 날을 전혀 세우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가 작아서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하였다기보다는 이제 부장하기 위해서. 부장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농기구. 가야무사에게 철은 죽어서도 가져가야 할 힘의 상징이다. 고대 국가는 농기구를 가지고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되고 무기를 가지고 영토를 확장하거나 자기 지역을 방어해야 되는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력과 생산 관계 두 가지를 다 담보하기 위해서는 철기가 가장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철기의 종류도 농기구와 무기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야지만이 고대 국가로서 자기 완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고대 국가들은 그 철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철은 삼국시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운봉고원을 에워싸고 있는 지리산. 이곳에서 2012년 군산대와 전주문화유산연구원은 제철 유적을 발견했다. 여기 새소리가 예, 나네요. 예. 뭔죠 이게? 이렇게 작지만 또 무게도 상당히. 맞아요. 맞아요. 예. 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불순물인 철 슬래그 편들이 산재해 있다. 비슷한 크기로 잘라놓은 철광석 더미들도 보인다. 이런 것들이 지금 철광석을 이렇게 잘게 부순 흔적이거든요. 이런 흔적들이 이제 야로에 큰 철광석들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철광석을 이렇게 잘게 부수게 됩니다. 2에서 3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잘게 지금 부서진 형태인데요. 이런 것들을 넣기 전에 이렇게 지금 쌓아놓은 흔적입니다. 인위적으로 잘라놓은 철광석 주변에선 철을 만든 흔적들도 발견된다. 이곳엔 철을 녹이는 제련로, 제철로와 같은 야철지가 잘 보존되어 있다.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능했다. 아마도 어쩌면은 지금까지 확인된 야철 유적 가운데서는 제일 규모가 큰 유적지가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 운봉 지역의 제철 산업과 관련해서 강대한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경제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었다. 운봉고원 일대에서
현재 확인된 제철 유적은 15개소. 쇠철자, 녹일 점자가 들어간 지명들이 대부분이다. 가야 세력의 성장, 특히 이제 대가야 토기들이 이 일대에서 출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가야 세력의 이제 서진, 그리고 또 이 섬진강 유역에 세력을 미치고 있는 백제 세력, 이 두 개 세력이 이제 운봉 고원 일대의 양질의 또 대규모의 그 야철 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충돌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리 볼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운봉 고원 일대의 그 이제 세력들, 정치 세력은 상당히 그 중요한 정치적인 비중과 경제적인 위상을 이제 함께 누리지 않았겠는가. 고대 국가 힘의 원천인 철기 생산이 가능했던 운봉고원. 이곳은 풍요의 땅이었다. 가야의 흔적들은 운봉고원 곳곳에서 확인된다. (40여) 개의 중대형 고분들이 산자락 위에 형성된 두랑리 고분군은 지난 1989년 처음으로 발굴이 이루어졌다. 유세차 계사년 5월 30일에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두랑리 유공리를 관장하는 토지신께 밭으로 사용되다 이번에 발굴이 결정된 두랑리 32호분은 지름 20m의 가야 고분이다. 전북대 박물관 문화유적조사단은 약 40여일 동안 고분을 발굴할 예정이다. 일부 이 지역에서 이제 가야 고분들이 발굴은 됐는데 이 정도의 규모에 상당히 잘 남아있는 고분은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분이 조사가 되면 아마도 이쪽 지역의 가야사를 새로 밝히는 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백두대간을 넘어 운봉고원에 자리 잡은 가야의 역사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두랑리에서 1.5km 떨어진 월산리 고분군. 30여 년 전 운봉고원에서 가야의 존재가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곳이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1982년 88 올림픽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월산리 고분군의 존재가 확인됐다. 공사는 중단됐고 발굴이 시작됐다. 당시 발굴은 원광대 마한 백제문화연구소의 고 전영래 박사가 맡았다. 그 당시에 그 발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뭐 백제의 대형 고분을 발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굴을 시작을 했는데 발굴이 진행이 되면서 백제가 이제 가야로 바뀌게 되죠. 발굴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전형적인 가야의 수혈식 석광묘 안에서는 가야의 토기와 철제 무기, 마구류 등 총 80억 점의 가야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M5호분에서 발견된 가야 무사와 비슷한 철제 투구와 갑옷도 수습됐다. 월산리 M1호분의 주인 역시 가야 무사였다. 특히 눈길을 끈 유물은 환두대도, 연꽃과 거북 등 무늬가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새겨져 있다. 장식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민문이라고 합니까? 소환두 대도로 해서 장식 안에 없지만은 칼 손잡이에 그 은상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창기에 나올 때의 장식 칼 중에서는 그 용봉문이 나오기 전에는 상당히 그 은상감된 칼들이 신분을 상징하는 유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당한 기술을 가진 칼들입니다. 권력과 신분을 상징하는 환두대도.
월산리 고분군에서 많은 무기리와 갑옷이 출토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때로는 어느 시기 때 무기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만큼 그 사회가 격전, 격변, 격동의 이 시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평화지향적인 사회였으면은 뭐 다른 위세품이 들어갔을 겁니다.